말씀드릴 것은 제 산문집, 우리가 떠나온 아침과 저녁이라는 산문집에 관한 얘기인데, 75년을 살아온 얘기들 속에 이제는 이 나이가 됐으니까 이제는 이런 얘기를 써도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들이 담겨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발가벗고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 같은, 독자를 만나는 것 같은 그런 책입니다. 5개 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장을 전부 무시하고 독서 콘서트에 맞게, 여러분과의 만남에 맞게 순서를 바꿔가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3장은, 이 책의 제3장은 사랑의 기억으로라는 장으로 되어 있고, 그 중에 여러 가지 소제목 중에 고맙습니다 독자여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키백과를 찾아보면 위키백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한수산 실화 사건은 1981년 5월 중앙일보에 1년간 연재 중인 소설가 한수산의 장편소설 욕망의 거리로 인해 관련자들이 군부에 연행되어 고초를 겪은 치른 그런 사건이다. 욕망의 거리 피라 사건으로도 한다. 국군 보안사에 끌려가서 저를 비롯한 6사람이, 제가 종범이고 나머지 분들이 종범이 됩니다. 저를 따라서 범죄를 모의했다는 해서 고초를 겪었다는 것이 말하자면 고문을 당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후에 극심한 정신착란과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 가공할 일이 7년 동안 한국 어떤 언론에 단 한 줄도, 그리고 88년 2월에 노태우가 정권을 잡는 대통령이 됩니다. 노태우가 바로 보안사령관일 때 제가 끌려가게 돼요. 저를 잡아갔던 사람이, 저와 제 일행들을 잡았던 사람이 바로 노태우였던 거예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정말로 요즘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이것이 나라인가라는 그토록 절실함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집권 5년 동안만이라도 나라를 나가있자, 떠나자 하는 결심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4년간 일본에 체류를 하게 됩니다. 한국 언론이 제가 일본을 떠나자 9월쯤 돼서 오보를 하나 냅니다. 1988년 9월에 작가 한수산이 일본으로 이민을 갔다라는 기사를 써요. 전 체류 비자를 갖고 같이 이민을 받고 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신문들이 7년 동안 침묵했던 모든 신문 잡지, 그들이 우리는 한 사람의 작가를 잃었다라는 논조의 기사들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사가 신문을 뒤덮자 제가 원고를 보내놓고 떠났던 신간소설 하나가 단숨에 60만 부가 나갑니다. 독자들의 물건 관심과 사랑 속에 다시 창작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음속으로 늘 다짐한 것이 정말 목숨 걸고 좋은 작품을 써야 할 의무가 나에게는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무였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 27년이 걸린 군함도라는 작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땅에 태어나 작가가 되어 독자 여러분의 아름답던 성원에 기쁨 같은 감사를 드립니다 합니다. 너무 어두운 얘기를 들었나요? 조금 밝은데 이 얘기도 그렇게 밝지는 않지요. 두 번째로는 제1장에, 책의 제1장에 나온 얘기입니다. 내가 아는 모든 것은 그것을 사랑했기 때문에 안다라는 제목의 1장인데, 여기는 미켈란젤로의 시 중에 그렇게도 기다렸으나 이다지도 늦게 찾아온 죽음이라는 19절이 있어요. 그는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저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는 인생에 뭐가 있을 줄 알고 살았습니다. 20대에는 30대면 뭐가 있었겠지. 30대가 전 40대에 무엇이 있겠지. 한평생을 마칠 때쯤 되면 뭔가 이룩한 것이 있겠지. 그런데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미켈란젤로 선생한테 묻고 싶었어요. 삶에는 무엇이 있던가요? 지금 오다가 성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돌아왔는데, 우리 성모님은 여기다 모르게도 지붕을 해놔서 겨울에도 울지 않으실 것 같은데, 서울에 있는 성당 수녀님 중에 이렇게 지붕이 없는 곳에 서 계신 수녀님들은, 성모님들은 겨울이면 꼭 우십니다. 그거 아세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우시나?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나한테 뭘 야단치려고 차마 우시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무엇이 잘못하고 있는 게 있나 하고 묵상할 때 성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너 왜 중국을 안 가니 하는 거였어요. 중국은 바로 제가 최양업 신부님과 그 다음에 아버지 되시는 최경환 성님 그리고 어머니 이성례 마리아의 그 가족의 아주 비통하나 정말 찬연한 아름다움을 쓰겠다는 생각을 한 지가 벌써 40년이 됩니다. 최양업 신부님께서 부재서품이 끝난 후에 사제서품을 받지 못한 채 중국에서 오랫동안 지금 말로 하자면 한국 최초의 해외 선교를 하시는 게 되거든요. 중국에서 활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곳을 찾아갑니다. 바로 압록강으로 해서 두만강을 쭉 뒤진 이유는 이번에 여행 가서 지방변에 가서 뒤진 이유는 최양업 신부님께서 귀국로를 찾기 위해서 그 두만강 압록강을 헤매다가 경원 지방으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일주일간을 억류됐다는 기록이 유일하게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어디로 억류됐다고 쓸까를 보기 위하여 현장 탑사를 하면서 두만강변을 헤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전체에 대한 하고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이런 것입니다. 요거 한 줄만 하면서 얘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재중이던 문화일보의 신문 칼럼을 끝내면서 마지막 회에 쓴 제목이 인생은 짧고 하루는 길다였어요. 75년의 긴 인생의 밤을 지내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새벽이 아닌가. 어딜지 모르는 그 저 깊은 영원한 심연 속으로 이제 그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새벽입니다. 탁 떠오르는 생각이 슬프고도 아름다웠던 내 70년이요 하는 감회가 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어떠신가 함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싶었던 게 오늘 여러분과의 만남의 자리였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사랑과 관심 속에서 저를 다시 이뤄지게 해주셨던 독자 여러분들의 사랑을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오늘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